이 세션에서는 라인의 컴퓨터 비전 기술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공개 토론의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4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아주 옛날에 컴퓨터 비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오사카 대학 교수이자 라인 AI 컴퍼니의 기술 고문으로서 컴퓨터 비전과 AI 기술에 대해 전문가인 우리 기술자분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라인 AI 컴퍼니는 컴퓨터 비전 랩을 출범시켰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퓨터 비전 랩에서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컴퓨터 비전 랩의 매니저이신 이지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리님은 저의 오래된 컴퓨터 비전 연구 동료이자 전직 오므론에서는 오카오 비전이라고 불리는 얼굴 인식, 기술 개발 및 사업 전개를 동시에 추진해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7월에 라인에 입사하신 후에는 컴퓨터 비전 랩을 구성하셨습니다. 연구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슈퍼맨이십니다. 다음은 후지와라 님이십니다. 후지와라 님은 와인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래봬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연구자십니다. 이후에 발표해 주실 기하 정보 해석의 전문가십니다. 오늘은 문외한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하 정보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키워드는 우리의 최첨단 연구 사례와 그 끝에 우리가 지향하는 사업 전개를 위해 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모토님이십니다. 오카모토님은 실은 럭비 선수였습니다. 럭비부에서는 등번호 14번을 단 라이트윙 선수로 활약하셨습니다. 물론 우수한 기술자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오카모토님은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와 기술을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화상인식, 즉 화상 분야의 패턴 인식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 개발까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오늘은 도큐먼트 해석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라인이 보유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멀티모달 기술에 대해 도큐멘트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라인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컴퓨터 비전이란 어떤 기술인지 이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시각적 인식 능력을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평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거나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 시각적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기술이 바로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다면 사람이 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DX 등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매우 장래성이 있는 특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오메트리나 optics 등 화상 생성 프로세스를 모델화하는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현재는 패턴 인식이나 딥러닝과 연결돼 화상 이해와 생성 기술 전체를 포함하는 형태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도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얼굴 인식입니다. 라인은 매우 정확도가 높은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본인 확인이나 얼굴 인식 출입문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있는 클로바 OCR은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불 조서나 청구서, 그리고 영수증 등을 읽어서 디지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클로바 비전입니다. 물체 검출 기술과 화상 검색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인 쇼핑에서는 쇼핑 렌즈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품의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해당 상품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X나 본인 확인 등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 국내 유저분들에게 레스폰스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에토님께서 소개해 주신 AI 컴퍼니의 컴퓨터 비전 랩을 지난 7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CVR, 즉 컴퓨터 비전 랩이 생기기 전에 라인에서 컴퓨터 비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면 음성 대화나 자연 언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꾸준히 컴퓨터 비전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최근에 인기가 크게 늘고 있어서 제가 학위를 취득한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컴퓨터 비전과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분야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학회에 두고 된 논문 수의 추이입니다. 이 추이를 보면 지난 2017년쯤부터 논문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상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이 약진하게 된 것이 2012년쯤이라고 합니다. 그 후 조금씩 연구가 추진되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따라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도전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분야가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렇죠, 이지리님? 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것이 2002년, 2004년쯤이었습니다. 당시 논문 수를 보면 10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7000건을 돌파하는 기세로 약 7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에토님은 저보다 더 일찍 전공하셨죠? 네, 저의 자랑은 이후에 나오는 ICCV라는 학회의 구두 발표에서 포스트 오서로서 논문이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93년도였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논문도 수백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제가 전체를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96년도에 500건이었기 때문에 무려 14배나 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당시 학위를 취득하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이렇게 많은 논문이 발표되는 학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논문의 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해당 학회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구글이 집계한 통계입니다. 위에서 순서대로 보면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매우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I와 컴퓨터 비전은 이 분야에 포함됩니다. 이 분야가 상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핑크색으로 표시된 컴퓨터 비전 관련 학계입니다. 4위에 오른 컴퓨터 비전과
패턴 리코그니션은 앞서 보여드린 통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학회가 이제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필적하는 중요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을 봐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31위에 나오는 ICCV라는 학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이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가정한다면 단순히 생각해서 지금보다 2배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CVPR과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논문이 네이처나 사이언스와 동일한 임팩트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회에서 오늘 세션의 2번째 토론자인 후지와라님의 논문이 2편이나 채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어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논문 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작년에 CVPR에 이어서 올해 ICCV에 우리 연구팀에서 2편의 논문이 채택됐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마스시타 연구실과 공동 연구한 논문으로 하나는 구두 발표가 전체 3%에 선정됐고 또 하나는 포스터 발표가 채택됐습니다. 두 논문 모두 3차원 또는 공간 정보 처리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해석을 하는데 유효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두 논문 GSLR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는 시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해석해서 유익한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입니다. 시각 정보의 주요 미디어로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카메라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데이터는 아주는 아니네요. 의외로 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좌표계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점이 어디인지, 오른쪽이 어디인지, 하단이 어디인지 이 왼쪽 그림처럼 비교적 알기 쉽습니다. 또 픽셀, 즉 화소의 나열도 규칙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해석이 용이합니다. 한편 공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3차원의 점군이라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군이란 점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다만 이 형식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등이 가지는 편리한 성질이 모두 사라집니다. 가령 좌표계는 조금만 회전해도 바로 변해버리고 또 뒤에 점이 몇 번째에 있어야 하는지 순서도 애매해서 점의 순서가 바뀌어도 토끼는 토끼로 인식되어 상당히 취급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한 공간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정보를 통일해서 하나의 좌표계로 나타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점 사이의 공간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환을 해서 이를 실현합니다. 변환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동을 말합니다. 모양을 돌리거나 뒤로 옮기는 등의 이동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점군의 성질 때문에 이 작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처럼 노이즈가 많은 물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사람은 대충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화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로서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A와 B가 있습니다. 각각을 점군이라고 가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변환, 즉 이동을 X로 해서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위치에서 촬영하고 자세만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행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변환 X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처럼 일반적인 선형회귀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과서에서 많이 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점 A와
점 B의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파악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에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된 것이 바로 셔플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문제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마찬가지로 변환 X를 구하는데 이와 함께 치환 행렬 P도 최적화에 포함함으로써 A와 B의 순서를 알 수 없어도 치환 행렬 P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합을 구하면서 최적화한 변환 X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B의 행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알아차리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실은 순서를 얻을 수는 있는데 A와 B의 행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상값이나 노이즈가 있는 경우 파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셔플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보다 일반화해서 순서의 차이와 이상값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제네럴라이즈드 셔플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셔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제약을 조금 완화해서 K개의 대응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치환 행렬 P의 성질을 유지한 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를 새로운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도 준비해 주셨네요. 네, 대응하는 페어수 K와 치환 행렬 P 또는 변환 X를 조금씩 갱신하면서 가장 적합한 해로 수집되는 알고리즘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훼손된 두 개의 용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수순으로 처리하면서 페어수 K와 지환 행렬 P 그리고 변환 X를 조금씩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용을 같은 위치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점군을 주로 봤습니다만 순수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를 합쳐서 물체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문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의 영향이 점군 해석 분야에도 미치게 됨에 따라 매우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자세가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정면을 보고 있고 앉는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가 조금만 달라져도 응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자를 보시면은 우리는 의자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도 가령 상단에 있는 의자처럼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도 하단의 의자처럼 왼쪽을 향하고 있어도 의자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점군이 어떤 자세로 있든 동일한 물체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색시켜야 합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석 방식에서는 주로 주성분 분석에서 나오는 축을 그대로 사용해 하나의 위치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는 등의 애드호크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노이즈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주체 분석 영향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관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 분산이 큰 축부터 하나씩 나열을 하는 방법으로 세 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인식상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경우 날개 크기로 아마 주축의 순서가 간단히 바뀐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PCA에서 나오는 세 축의 순서를 바꾼 걸 다
학습에 쓰기만 하면 연구의 정확도를 크게 갱신을 할 수 있었다. 굉장히 어렵고 브레인이 몇 개나 들어있는 네트워크보다도 간단히 정확도를 갱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첫 번째 공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떤 자세가 가장 식별상 적합한지 이해를 하는 것이랑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24개 자세에서 최적의 자세를 선택하기 위한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심층 학습의 플레임워크에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 실제 데이터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두 번째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아까 화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물체나 인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바라본 시선일 경우 부분적으로만 얼굴이 보이거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사물의 일부밖에 관찰을 할 수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통합을 시켜서 해석을 할지가 향후에 나올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지리 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조업에 가까운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술의 직접적인 응용 면에서 보았을 때 3차원 데이터의 검출, 위치 조정, 조합, 검색 이런 것들을 금방 떠올립니다. 의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이버도 굉장히 강력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융합을 시키면 로지스틱 대상 온디맨드 피킹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개별 배송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제가 처음에 논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고속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의 실용성도 크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지와라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심플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용에 가까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좋은 점은 연구가 그대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괴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연구를 하면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아젠다로 넘어갈까요? 컴퓨터 비전의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펼쳤는데요. 다음은 올해 4월 1일에 생긴 컴퓨터 비전 랩 CVL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향후 3D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지와라님, 네, 감사합니다. 과거의 연구는 스틸, 고정 화상이라든지 스틸의 3차원 정보였습니다. 정지된 정보는 꽤 한정되어 있죠. 저희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작이 수반된 정보를 내다본 연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CG의 움직임을 생성하는 걸 가능케 하고요. 지금까지 장벽이었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일손 부족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툴을 작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가 오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이런 발표도요. 누군가 제 분신이 생겨서 대신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감적으로 이 인형한테 날아라 라고 말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날아주는 식으로 언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인이 지금까지 축적한 AI 기술, 자연언어 처리 등과 융합을 시켜서 강점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디맨드로 3D 모델을 사용해서 발신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CF를 작성한다든지 TV 프로그램, 컨텐츠 생성이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거나 수화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온디맨드로 계속 뉴스로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인이 디지털 연예인 소속사를 만드는 것도 꿈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이 보이고요. 자연 언어 처리와 음성 합성, 3D 기술을 결합시켜서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렇군요. 3차원은 옛날엔 멀게 느껴졌는데 이젠 많이 다룰 수 있는 곳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요. 멀티모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개의 정보원을 융합시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자인식은 역시 오래되고 아직도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카모토 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진인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OC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CR은 오래됐다 그러면 좀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연구되는 분야죠.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냐, 완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OCR은 요구사항이 아직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것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왼쪽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구겨진 상태에서도 글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바와 같이 좀 세련된 형태로 구조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좋냐. 최근에 예를 들면요. 신분증을 스캐닝해서 확인을 하거나 백신 접종권을 보고 확인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정확성이 어느 정도의 역치를 넘지 않으면 실용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주 찔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분증 확인의 예를 들면요.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한 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을 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100%에 가까운 성능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을 추구하는 OCR의 싸움은 아직도 결착을 보고 있지 못하고요. 더 노력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성능을 추구할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것이 지금 키워드로 내건 멀티모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련된 형태, 구조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추출하려면 Key Information Extraction이라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학회에서도 자주 들리고요. 인기가 있는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인지는 지금 보고 계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충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비전이란지 외관만으로 노력을 하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100%를 추구하면 어딘가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멀티모달, 즉 비전뿐만 아니라 언어의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어가 추가가 되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프라이스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값을 찾을 때 프라이스라는 건 가격이니까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게 올 거야 라고 언어의 지식을 이용해서 사전에 힌트를 써서 예측을 하면서 탐색을 해서 성능을 높입니다. 그 밖에도 발견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토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의미불명의 단어일 경우에는 토팔이 아니라 토탈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나중에 보충을 하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비전과 언어의 두 가지 멀티모달을 융합을 시켜서 서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상 인식이 앞으로 멀티모달이라는 말로
자연 언어와 통일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도식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서 뭘 제시를 했냐면 OCR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식을 우선 다 리스트업을 해본 겁니다. 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자를 인식한다든지 언어의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슬라이드의 위의 절반 부분에 있는 커먼 날리지, 범용적인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절반 부분, 커스터머 스페시픽한 지식이라는 건 아직 완전히 사용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커스터머 퍼시픽한 지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조 번호라든지 상품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재 규범이라든지 다큐멘트가 갖고 있는 포맷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예를 들면요.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멀티모달에 반영을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단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걸 사용하고 싶어지는데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 개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이건 고객들의 수요에 재빠르게 부응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AI를 도입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AI가 스스로 현명해집니다. 또는 바로 튜닝할 수 있는 강력한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어셋이 라인에는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꼭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멀티모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시킨 모듈 인식은 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로 발전할 거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지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OCR에서 문자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식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지리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는 장래는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 DX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에 나온 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계약서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넣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신청을 할 때 잘못해서 기재를 했을 경우 서류 미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송이 되죠. 현재 경우는 이런 걸 처리하는데 1주, 2주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즉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장래는 아주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또는 개인이 다양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기업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디지털 폼, 법무 확인을 이 AI가 넣는 겁니다. 축적을 한 과거의 계약 정보를 통해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서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장래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기업 내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다큐멘트 또는 서류, 디지털 문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텍스트만으로 완성된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처럼 도표나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이미지가 들어있는 문서도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맞는 것 같은데 검색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건 역시 화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화상을 불러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멀티모달, 모델리티를 초월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안에 쉬어있는 글자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자인식을 이해한다는 건 문서를 이해하는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서를 이해하는 걸 생각하면 문자인식도 가능해지고요. 그 이후에 자동화도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일관성 있는 기술 개발의 스토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의 임팩트 팩터가 필적하는 ICCV 논문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멀티모달 이야기, 문서 이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인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AI에 관한 종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상 인식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멀티모달의 세계도 계속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데요. 여기서 세 분의 결의 표명을 듣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지리님부터 결의 표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 부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좋은 워딩을 발견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걸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믹스드 라인 AI, 줄여서 미라이라고 써봤습니다. 멀티모달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눴는데요. 멀티모달한 입력, 멀티모달한 출력, 그리고 다면적으로 DX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러한 세계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NLP, 스피치, 보이스, 컴퓨터 비전, 저희가 갖고 있는 AI 어셋을 융합시켜서 재미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구팀을 조직을 해서 그 결과로 처음에 후지아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 회의에서 동료들끼리 발신을 하고 구심력 있는 라인 컴퓨터 비전 랩 그리고 AI 연구를 꽃피우고자 합니다. 좋네요. 후지아라님. 결의 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심플하게 코로나도 이제 곧 진정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논문 써서 통과시키고 현지에서 축배를 들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술이 맛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고민이 없는 결의 표명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논문을 쓰자. 그런데 지금은 좋은 논문을 쓰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오카모토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제 결의 표명은요. 더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티모달한 전략을 내걸었는데요.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해서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수준을 초월해서 없는 건 생각조차 못하겠다. 그 정도로 편의성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라인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분명 멀티모달을 다루는 연구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